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지가 뭔가? 결국은 피해는 누가 가느냐? 국민들이 가는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쪽이 더 강해져야 돼요. 자유우파 보수 세력들이 힘이 세면은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대선 얘기를 몇 번 하셨는데, 용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의 어떤 미래, 이 불투명한 미래, 또 정권에 맡기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우리 한간의 걱정,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권, 보수 우파의 정권 재창출, 이것을 아마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을 텐데, 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 결국은 어떤 후보를 통해서 정권 재창출을 이루는 게 더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거는 세간의 관심사를 제가 대신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뭐 특검법이 통과된다든지 뭐 국민의힘으로부터 도저히 한동훈하고 같이 못 가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반 정도가 한동훈 쪽으로 돌아선다. 이럴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할 건가? 지지율은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는 많습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같이 여야 연합정부 만들자 선언해버렸잖아요. 연정. 네네. 그거 박근혜 대통령이 안 받았죠. 네. 사실은 그죠. 안 받았는데 뭐 지금 아마 대통령의 카드는 개헌 카드. 뭐 이혼집정부제 개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민주당, 특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고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은 대통령 후보로 못 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네, 대법원 판결 시점. 네. 그런데 이걸 질질질 끌어서 한 건이라도 지금 여러 가지 건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백현동 대장동 4개 재판에 7개 사건이죠. 7개 사건이 네. 그 사건의 한 건이라도 실형을 받고 지금 구형이 2년 뭐 이런 이상 구형된 게 2건이 있다고. 위정 네. 선거법하고 위정 선거법. 예.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 후보로 못 나가는 상황이 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이탈되는 상황이 올 경우에 탈당을 요구를 한다. 뭐 그런 상황이 오고 뭐 그런 상황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지가 뭔가 라는 부분을 저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됐을 때 이제 정치 기득권의 여야 야합의 형태가 나오고 네. 이혼집정부제를 통해서 그러한 상황들이 전개가 된다면은 물론 뭐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 그러면 후보까지만 된다 그러면 이재명 절대 안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대통령 후보까지만 돼도 이재명은 이런 야합의 제안을 안 받을 텐데 그렇죠. 네. 후보가 무너졌다. 그러면 민주당도 대안이 없어. 민주당도. 그러면은 야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기를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양심적 보수 자유우파 보수 세력의 대통합이라는 것은 그 길로 가지 않게 막는 거예요. 저는 이혼집정부제 여야 합의에 의한 이혼집정부제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래 갔을 때 네. 불행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 상황이 되면은 자민당이 뭐 15년 만에 붕괴됐다, 가반 못했다 하지만은 자민당 정권이 지금 50년을 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피해는 누가 가느냐? 국민들이 가는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쪽이 더 강해져야 돼요. 그게 만약에 그런 탈당을 요구받고 혹은 탈당을 하는 사태, 그러면 선택지가 민주당하고 개헌을 통한 이혼집정부제 아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될 경우는 절대 안 받습니다. 안 될 경우는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는데 그때 자유우파 보수 세력들이 힘이 세면은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걸 막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쪽은 한동훈의 국민의힘은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결국은 분열 세력으로 또 탄핵 배신 세력으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민주당과 이쪽 전체적인 자유파, 양심적 자유파 보수 세력들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싸움이 될 겁니다. 네. 그 고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 저렇게 몰리면은, 또, 지금 제가 얘기하는 5가지 정도를 실천을 못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지? 그냥 끝까지 저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정부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11월 10일까지 아직 열흘 남아 있습니다. 네. 충분히 제가 했던 제안한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총리 교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총리를 내세우세요. 그 다음에 용산 대통령실 인적 쇄신.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국정 수행에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이 돌파를 할 수 있는 분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지금은요 총리도 뭐 같은 생각을 가지고 보수 정권으로 가지만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아하. 지금 그런 사람의 대외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었구나. 네. 라는 인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바뀌었구나라는 인식을. 네. 지금 소위 말하는 탄핵 주동 세력, 김무성 세력들, 마포 포럼 세력들이 공공기관, 공기업 다 거의 저는 다 알잖아요. 대부분 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윤석열 정부입니까? 탄핵 배신 세력들의 연잔 정부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안종범 의원 제가 만났더니 한동훈 그 당시에 그 검사 네. 탄핵 정국에 삼성 문제 했던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당신들이 도대체 뭘 했냐는 거야. 문재인 정권이 나라 망구고 헌법을 바꾸고 북한한테 저렇게 굴종 외교하고 자유민주 체제를 무너뜨리는 원전 산업을 무너뜨리고 뭐 이런 거 할 때 지금 앞에 나가 있었던 사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네. 그러면은 국민들이 용서해 줬다고. 국민들이 한번 용서해 줬으면은 내가 잘나서 대통령이 되고 내가 잘나서 당대표가 된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국회의원이 된 게 아니고 다 입 닫고 있고 한편에는 그쪽에 동조하고 그쪽에 섰던 사람들인데 검찰총장이고 이렇지만은 국민들이 용서해 준 거예요. 왜? 문재인 좌파 정권 해보니까 이거는 하루가 체제가 무너질까봐 겁이 난다. 이래가 용서를 해줬다고. 본인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국민들이 찍어줬는 국민들이 왜 우리를 용서해주고 정권을 갖게 했는가. 거기에부터 참여를 해야 된다. 왜 그렇게 돼? 거기서부터 반성을 하고 지금부터는 올바른 길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부분은 양쪽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양쪽이 고민만 하고 양쪽에 부추기는 세력들만 좀 정리를 하면은 저는 그 윤한 갈등은 쉽게 풀릴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선거가 1년밖에 안 남았다. 이거 풀기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2년 6개월 남아있어요. 뭐 네. 선거 때까지만 한 2년 4개월 이래 남아있는데 그러면은 2년 4개월, 2년 한 뭐 조금 더 남았는데 네.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 정치를 조금 해본 사람들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전략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야, 이게 우리 정치가 이참에 보수 정치, 보수 정당, 보수 정치인을 한번 완전히 리셋하는, 바꾸는 그러한 계기가 되면은 오히려 정권도 창출하고 재창출하고 보수 정권의 네. 장기 집권도 할 수 있다. 이래 보는 사람이거든요. 민주당도 안에 들어가 보면요. 다 무너졌다고 저기. 이재명이라는 사람 있고 뭐 그다음에 뭐 그게 1%도 안 졌단 말이야. 근데 이재명을 이겼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의 살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야. 이재명을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이겼던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이재명의 살 길을 다 열어주고 있잖아요. 자뻑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반성해야 된다. 네. 당신들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가. 네. 라는 것을 좀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